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데 임대 및 초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은 시장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죠.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이 그리운 코로나 블루,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잘 이겨낸 시간 참 대견하다 라는 최고의 위로의 말을 곧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부 규제 불통, 재건축 시공사 선정 이단 불발이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잇따라 불발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1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지난 5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단독으로 참여해서 한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상계 1구역 현장 설명회에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제2건설 등 6곳이나 참석을 했지만 언덕이 많은 아파트 용지라 수주전이 과열이 될 경우 수익성이 크지 않아서 입찰을 포기했다는 후문입니다. 조합은 최근 재입찰 공고를 내고 다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 4 재정비 촉진구역 재건축 사업도 시공사 선정에 불발이 됐습니다. 지난 6월 21일 HDC 현대산업개발만 입찰에 참여를 했고요.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현장 설명회에는 DLENC,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 현대산업개발 등 7곳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합은 오늘 16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정비사업 물량이 늘고 있는 부산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부산 금정구 서금사 재정비 촉진 5구역 1차 입찰에 GS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참여를 했습니다. 조합은 건설사 컨소시엄은 부담이 크다며 유찰을 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는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도 참석을 했지만 입찰에는 빠졌습니다. 부산 진구 범천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도 현대건설 단독 응찰로 유찰이 됐습니다. 정비사업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수의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시공사 유찰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 등의 규제 여파로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혈 경제 시 건설사들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번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실한 사업성이 없다면 경쟁을 회피하는 거죠. 다만 조합들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건설사끼리 경쟁이 붙지 않을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반대파 공격 등의 부담이 많아서 진행 속도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휴가철도 못 막는 수도권 집값 오름세, 역대 최고 또 경신이라는 뉴스입니다. 거래가 적은 여름 휴가철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서울, 경기의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교통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한 주 전에 비해서 0.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여 만의 최고 상승률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0%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 셋째 주 이후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중저가 지역이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이번 주 상승률 1위는 역시 노원구로 0.37%가 올랐고요. 상계, 중계, 월계동 등 노후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노원구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진 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되면서 17주 연속 상승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창동과 쌍문동, 관악구는 신림동, 봉천동, 강서구는 방화, 가양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풍납, 방위, 장지동 위주로, 서초구는 서초, 잠원동 및 방배동 재건축 단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도곡, 대치동 등 인기 재건축 단지가 관심을 끌면서 0.18%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값도 0.47% 올라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 호재 등으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군포는 0.85%, 안양, 동안구는 0.76%로 올랐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정착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입주 많다는 정부 통계 민낯, 절반이 1인 청년용 셋집이라는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통계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민간 기관의 집계 수치가 더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 통계가 민간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부 4만 1000가구, 민간 3만 1211가구로 격차가 약 1만 가구로 더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 통계가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공개한 하반기 서울 입주 아파트 내역을 민간 통계인 부동산 124 자료와 비교 분석을 해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간 통계에서 잡히지 않고 정부 집계에만 포함된 주택의 약 99%가 공공임대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안팎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통계에만 있는 주택의 경우 30대에서 40대 부부가 살고 싶어하는 집은 없었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가운데 민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정부 집계에만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는 31개 단지 4,50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약 절반에 해당이 되는 17개 단지 2,219가구가 공공주택이었는데요. 공공주택은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을 말합니다. 위례 포레시아인 15, 17단지 등 하반기 입주를 앞둔 공공분양단지의 경우 민간 통계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포함된 공공주택 물량은 모두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민간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시장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데 임대 및 초소형 위주의 주택 공급은 시장의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는 없겠죠. 네 번째 뉴스는 30대 이하 지난해 12조 물려받았다. 부동산이 6조 넘어라는 뉴스인데요. 30대 이하가 지난 한 해 동안 증여받은 자산 규모만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동산값 상승 여파로 아파트 등 증여가 늘어난 결과이죠. 지난 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증여세 연령별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0대에서 30대가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유가, 증권, 금융, 자산 등을 받아서 증여세를 낸 건수가 7만 1,05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증여 가액은 12조 1,70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여 건수는 2,898건, 증여 가액은 1,91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0대에서 30대가 1년간 12조 원을 넘게 물려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증여 가액을 연령대로 보면은 20세 미만 증여 가액이 1조 1,978억 원, 20세 이상이 3조 6,953억 원, 30세 이상이 7조 2,777억 원입니다. 자산 유형별로는 토지, 건물 비중이 큰데요. 30세 이상의 경우 절반 이상인 3조 9,322억 원을 토지, 건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유가증권 증여가액은 1조 412억 원, 금융자산은 1조 8612억 원, 기타 자산은 4431억 원입니다. 10대에서 30대의 증여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만 짓게 할 경우 6조 1164억 원으로 전체의 50.3%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데 따른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매물 잠김 이면은 배짱 매물, 최고가 아닌 거래 안 해요 라는 뉴스입니다. 매수 문의가 많고 매물도 없진 않은데 거래는 잘 안 돼요. 집주인들이 직전 최고가보다 호가를 높게 부르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죠. 그렇다고 가격을 낮추진 않아요. 거래가 되면 호가가 또 따라 오르는 시기예요. 강남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감에 수요가 줄었지만 매물이 더 많이 줄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위에 있는 매도자가 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높아진 가격에 거래가 드문드문 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초 115까지 올랐던 매매 수급 지수는 이사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4월 첫째 주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나 한 주 만에 반등을 했고 이후에 17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매수자가 줄었지만 매도자가 더 큰 폭으로 쪼그라들면서 수요가 많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은 데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버티길 경향이 짙어졌고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뿐더러 내놨던 매물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내놓더라도 호가를 직전 최고가보다 최소 몇천만 원씩은 높게 부르는 추세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전 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 각종 세 부담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있어야 거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당장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층의 영끌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부동산 시장 열기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이 되었다면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